살다 보면 오래 살수록 저는 한 가지 매우 슬프면서도 또한 매우 신실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친절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차분함을 인격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넘봐도 되는 약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웃으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그냥 농담처럼, 그냥 무심코 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고, 여전히 미소를 짓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방이 고요해지고, 바깥 세상의 소리가 잦아들어 오직 자신과 마주하게 될 때,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마음이 찌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베는 듯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저 웃고 넘겼을까?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을 더 쉽게 속으로 삼켜야 하는 걸까? 이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탓합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너무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가 충분히 날카롭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보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아직 품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말 한마디를 시끄러운 충돌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화 때문에 함께하는 분위기 전체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교양이 있고 인내가 있으며 많은 풍파를 지나온 사람의 차분함이 있기에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침묵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고운 마음씨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냥 넘어갈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무례한 말에서 시작된 것이 점점 더 멀리, 더 무겁게, 더 아프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짓밟히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입니다.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방법이 아니라 짧고 부드럽지만 상대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한마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나이는 평안이 귀합니다. 그러나 품위는 그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간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상처 입히는 것은 거대한 충돌이 아닙니다. 큰 충돌은 보통 요란하게 찾아오고 그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할 방법도 압니다. 그러나 아주 조용한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 말, 한 번의 시선,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부르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이상한 점은 그런 말들이 보통 그리 헙니다. 큰 소리도 아니고 거칠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때문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더 쉽게 건드리게 됩니다. 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 말 자체에 있다기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수록 마음 속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기억, 자존심, 지나온 세월, 그리고 한때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시간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지 현재의 순간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긴 시간 전체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금방 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잊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친절은 경계가 없으면 쉽게 오해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참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참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아름다운 품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열려있는 문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이 늘 열려 있으면 사람들은 노크하는 것을 잊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는 아주 조용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 서로의 경계를 시험해 봅니다. 조금 지나친 말 한마디, 조금 마음을 건드리는 농담 한마디, 조금 무리한 평가 한마디입니다. 만약 상대가 웃으며 그냥 넘긴다면 그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중 또한 서서히 흐려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많을수록 삶이 더 풍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고 만남이 많고 연락처에 저장된 전화번호도 많을수록 좋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50, 60을 지나게 되면 그 생각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 역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예전 그대로 계속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몇 분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마음이 이미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년의 지혜는 더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들을 더 분명히 보는 데 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보는 것, 누가 나를 그저 무심한 말을 쏟아내는 대상으로 여기는지 분명히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부드럽지만 분명한 하나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 그 경계는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짧은 한마디, 차분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이겨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쉽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존중이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말의 형태를 하나씩 분명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평범해 보이지만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기 쉬운 말들이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만남 속에서 사람을 가장 쉽게 상처 입히는 말은 의외로 외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아주 평범한 말처럼 들립니다. 요즘 많이 늙어 보이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예전보다 많이 상했네. 어떤 사람은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건강 좀 챙겨야겠어. 너무 마르고 수척해 보여. 이런 말들은 보통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알던 사람들의 모임에서 김선자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0을 넘긴 분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은빛 머리도 아주 우아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리에 막 앉자마자 한 지인이 그분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선자씨,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늙어 보이세요? 그 말은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해졌습니다. 마치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모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김 여사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이후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걸까? 보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가벼워 보이는 한마디 말이 그것이 한 사람을 평소보다 더 오래 거울 앞에 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나이나 주름에 있지 않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름 또한 실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흔적을 말의 소재로 삼아 평가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 올려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물건처럼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자주 평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상대를 걱정해서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가치가 줄어들까 걱정할 때 무의식적으로 비교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주름을 보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의 얼굴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을 집까지 가져와 마음속에 그대로 두기 쉽습니다.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이 어느새 그날 저녁 내내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여러분의 가치를 규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얼굴이 늙어간다고 해서 사람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자신의 마음 깊숙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서둘러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부정하면 상대는 자신의 말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당신도 젊어 보이진 않네요. 이 방법은 잠깐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대화를 말싸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저는 보통 세 번째 방법을 권합니다. 더 차분하고 더 깊이 있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외모를 평가할 때 그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한 모터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하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평가를 말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이 말을 차분한 목소리로 하면 상대가 잠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반응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상해하거나 설명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저 담담하게 그 말을 돌려주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말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스스로 한 발 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이에는 내가 아직 아름다운지, 아직 젊은지, 아직 강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그 단단함을 지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은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평가 말고도 사람을 더 깊이 상처 입히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에 하나의 고정된 낙인을 붙일 때입니다. 원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런 종류의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관계를 점점 무겁게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간의 삶에는 겉으로 들으면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을 서서히 작아지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원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은 원래 늘 그래. 당신은 언제나 그렇지. 어머니는 원래 까다로운 분이잖아요. 이런 말들은 마치 습관처럼 나오는 단순한 평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특별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원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단지 한 가지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라는 사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순간적인 감정, 한 번의 조금 강한 반응이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본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의 등에 붙은 하나의 라벨처럼 됩니다. 점점 다른 사람들은 그 라벨을 통해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그 라벨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영수라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무언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보통 그것을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그렇게 의견을 말한 이후로 집안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점점 그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반복되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까다롭게 굴려고 하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말이 이미 미리 정의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의 내용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붙어있는 라벨만을 들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틀에 갇히게 되면 점점 자신을 줄이게 됩니다. 생각을 덜 표현하게 됩니다. 감정을 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아주 조용하지만 슬픈 방식으로 변해갑니다.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오해가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라벨을 붙이기를 좋아할까요? 저는 이유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벨을 붙이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피곤한지 슬픈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상자를 만들어 두었고 그 사람을 그 상자 안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상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날에는 우리는 밝습니다. 어떤 날에는 피곤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너그럽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평소보다 더 예민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원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복잡함은 지워져 버립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이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말다툼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침묵하면 그 라벨은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두 번째는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당신도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방법은 이야기를 단지 승패의 싸움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을 권합니다. 더 부드럽지만 아주 분명한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원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혹은 더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질문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이 더 이상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시선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선이 질문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이전처럼 단단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짜증이야. 예전에는 아내가 보통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 눈에 그렇게 보이나요? 그 질문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조금 더 조심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의 간단한 질문이 수십 번의 설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냅니다. 아무도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인간됨의 풍부함을 지워버리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의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삶이며 수많은 경험이 새긴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틀에 가두는 말 외에도 삶에는 또 하나의 매우 흔한 말의 형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의 곡히 잣단위로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런 말들은 조용히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조금씩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걱정돼서야, 혹은 나는 그저 당신에게 좋은 게 뭔지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겉으로 들으면 아주 따뜻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오래 듣고 있으면 점점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서 그 사람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심지어 자녀와 손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70이 넘은 이 혜자 여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매우 가까운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거의 매주 그녀의 집에 들르곤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날 때마다 그 언니는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집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녀와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돈을 쓰는 방식이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은 늘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네가 늘 아끼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이혜자 여사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조언하는 것이니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가 집을 떠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해졌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방식대로 다시 정리된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조언과 간섭 사이의 경계는 때로 아주 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조언은 언제나 듣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해봤는데 당신에게도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간섭은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해. 혹은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해. 한쪽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삶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꽤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불확실한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통제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하담달아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른 사람의 삶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할 때 그들은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고치려 할 때 그들은 잠시 동안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잊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서서히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나에게 잘 맞았던 것들을 그 조언에 맞추기 위해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왔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조언을 했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불쾌함으로 반응합니다. 그건 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은 대화를 긴장되고 날카로운 분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수록 간섭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러 해 동안 생각해 보면서 저는 더 부드러운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려 할 때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는 그 방법은 저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분명한 경계를 세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만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조언할 수는 있지만 대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차분한 목소리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밀어붙인다면 스스로를 강요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조언을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한 삶이란 많은 사람이 길을 가르쳐주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주인이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분명히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에 너무 깊이 들어온다고 느낄 때 성급하게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경계를 다시 세우면 됩니다. 자, 한마디 말이 때로는 존중도 지키고 마음의 평온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섭의 말들 외에도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매우 피곤함을 느끼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입니다. 어디선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왜곡되어 소문처럼 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신호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한번 듣고 그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세 번째 사람의 귀에 들어갈 때쯤이면 이미 처음과는 달라져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세부를 더하거나 몇 개의 단어만 바꾸어도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최민호 씨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꽤 신중한 사람이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 이웃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셨다면서요? 최 씨는 놀랐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최 씨가 병원에 다녀왔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한마디, 말이 어느새 걱정스러운 소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소문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해명해야 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분노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방법은 오히려 이야기를 더 널리 퍼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문은 바람을 만난 불과 같습니다. 그 주변에 감정이 많아질수록 더 쉽게 번져나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무심코 그렇게 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자신의 기억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바로잡아주면 금방 멈춥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은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조금 더 꾸며서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가 더 극적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경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설명할수록 이야기는 새로운 세부를 얻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왜곡된 이야기를 꺼낼 때 여러분은 단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이 말에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의 자리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차분한 목소리로 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확실성을 잃는 순간 소문의 힘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 나이의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거창한 명성이 아니라 이름의 깨끗함입니다. 한 사람이 오랜 세월을 살아가며 신뢰를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왜곡될 때 그것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노로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분명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을 한 뒤에는 진실이 스스로 서 있도록 두십시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는 여러 해 동안 지어온 집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아직 작을 때 바로 끄는 것입니다. 불이 크게 번진 뒤에야 해결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소문보다 더 많은 노년의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다가 결국 여러분의 선의를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친절은 서서히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신호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지 작은 부탁 하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은 점점 많아지고 결국 여러분의 도움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선의를 끝이 없는 자원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보통 아주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번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말들은 겉으로 들으면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와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정도는 당신이 할 수 있잖아요. 부탁이었던 말이 점점 당연한 전제처럼 변해갑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한미숙 여사는 아주 친근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웃 가족이 종종 작은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거나 잠깐 아이를 봐달라거나 물건을 잠깐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미숙 여사는 온화한 성격이라 항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조금씩 돕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한나절 동안 아이를 봐주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데려다 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점점 자신의 아닌 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있습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노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음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가 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상대가 속상해할까봐,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걱정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지쳤는데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건 없이 계속 도와주면 여러분의 선의는 점점 가치를 잃게 됩니다. 도움이 당연한 일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친절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여러분의 역할처럼 여기게 됩니다. 저는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우리는 많은 힘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에너지는 더 이상 무한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시간도 더 귀해집니다. 만약 계속해서 자신의 일이 아닌 것까지 짊어진다면 결국 가장 지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참고 견딥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관계를 더 좋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를 권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지쳐있을 때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피곤합니다. 또는 오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장점은 매우 큽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지도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차분한 목소리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즉시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럼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감정과 힘을 가진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도와줬잖아요. 만약 그런 말이 나온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여러분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의 항상 준비된 태도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시작하면 인간관계도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존중 위에 세워진 관계는 남게 됩니다. 이용 위에 세워진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모든 피로가 부탁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미묘한 피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언제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어떤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매우 분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전혀 모욕하지도 않고 과한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는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무거운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의 신호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꽤 흔합니다. 그들은 보통 매우 익숙한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 이야기에서 시작해 또 다른 사람의 불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회 이야기를 할 때도 늘 비관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병, 문제, 갈등 혹은 부정적인 뉴스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화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저는 윤대현이라는 지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차를 마시며 만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가 파산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다른 집안의 갈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사회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처음에는 윤 씨도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니 어떤 이야기를 하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이 지나자 그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마음이 가서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먼지처럼 쌓이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인간은 단지 음식과 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에너지로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온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곁에 있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늘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마음 역시 함께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부정적인 렌즈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비관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오면 좋은 일들을 서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뿐이며 듣는 사람이 점점 마음의 가벼움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들어주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은 점점 무거운 생각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쉽게 받습니다. 노년은 본래 마음이 평온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남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면 그 평온함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참고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만남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친구라면 완전히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부드러운 방법을 권합니다. 대화가 반복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또는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화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상대는 그 주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만약 상대가 다시 같은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에 해가 될까봐 음식은 조심해서 먹습니다. 하지만 말과 이야기 역시 마음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운 이야기들만 먹게 되면 결국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분한 태도로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모를 평가하는 말, 사람에게 낙인을 붙이는 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는 조언, 왜곡되어 퍼지는 이야기, 반복되는 부탁,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대화까지.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공통된 문제는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정과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신호들을 지나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단지 다른 사람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누군가에게 가볍게 여겨지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받거나 과한 부탁을 받거나 섬세하지 못한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것, 다른 하나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방법 모두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너무 오래 침묵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화를 내면 분위기가 긴장되고 심지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인간관계의 지혜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차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예전과 같은 거리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깊이로 우리의 삶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아는 사이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만나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지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자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덜 나누는 것은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다 받아들일 만큼 넓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지키려면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힘은 명확함에 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를 천천히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격한 반응보다 훨씬 더 무게를 가집니다. 말할 때는 시선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목소리를 낮게 하고 짧게 말하십시오. 예를 들어 대화가 지나치게 격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논쟁하려 한다면 이렇게 한 번 더 말하면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에는 공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섭이 계속 이어질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부드럽게 열리지만 분명하게 닫히는 문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이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분명히 말한 뒤에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의 말을 한 뒤에도 상대가 이해하도록 계속 설명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계속 논쟁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많은 경우 짧은 한마디 뒤에 이어지는 침묵이 가장 강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멈추고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으면 상대는 여러분의 말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무례함을 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섬세하지 못한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대화는 곧 말싸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정을 유지하면 상대는 오히려 자신의 말이 거칠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지나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단지 차분하게 경계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즉시 달라졌습니다. 누가 이겼기사 때문이 아니라 차분함이 무례한 말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마음속에서 자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말은 자연스럽게 무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늘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하는 기술을 배워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귀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며 느끼는 평안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때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곁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이용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지나온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말들 뒤에는 단순한 대화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더 깊은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오래 살수록 저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만큼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관계를 다시 바로잡을 시간도, 오해를 풀 시간도, 또 몇 사람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어가면 하루하루의 소중함이 훨씬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관계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을 남겨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들은 우리를 당장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이면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이 항상 고운 마음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강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소로 자신의 상처를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가볍지만 분명한 한마디, 차분하지만 경계가 담긴 한마디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외모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의 낙인으로 규정하려 할 때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려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에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왜곡되었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피곤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이 말들은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년이란 사람이 그저 참고 견디며 자신을 접어두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은 가려내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걸러내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들을 걸러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는 시기입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관계의 가치를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품위를 지킬 줄 알 때 그 사람이 나누는 정 또한 더 맑아집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억지로 참는 마음이나 쌓인 원망이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철학에서는 사람의 인격이 단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를 계속 넘어오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오랜 세월 힘들게 일궈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상처 입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단순한 문장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섬세하지 못한 말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생각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서 한 가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며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주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이어질 인생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노년을 더 평안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굳건한 마음, 맑은 지혜, 그리고 가벼운 삶을 지켜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끝까지 자신의 품위와 평안을 지켜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